안녕하세요. 우주를입니다. 진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벌써 7차 시가 되었네요. 자, 이번 7차 시에서 선생님 지난번에 링크된 그 동영상을 소개시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약간 이 동영상을 소개시켜 주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느낌?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이 게시판에 남겨준 글들을 보면서 선생님 용기를 내어서 이 동영상을 소개시켜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영상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의 느낌, 키워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근대 교육을 재판하다 이런 주제가 달린 그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찾은 키워드는 천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천재란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우리 천재 지니어스죠. Everybody is genius.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천재가 도대체 뭘까요? 자, 천재는 우리가 요 단어 뜻을 살펴보면 하늘이 내려주신 재능,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명식으로 얘기하면 신이 주신 재능, 능력이겠죠. 자, 여러분은 다 하늘이 내려주신 신이 주신 재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천재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늘이 내려주신 신이 주신 재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완전히 발현된 그러한 형태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 잠재력으로 주신 게 문제죠. 그럼 여러분 이 잠재력 어떻게 해야 되죠? 말 그대로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능력입니다. 가능성입니다. 이걸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내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늘이 주신 이 천재는 천재적인 능력은 재능은 여러분 우리 학교 뒷뜰에 있는 도토리나무 그 가을에 여러분 도토리가 굉장히 많이 열리죠. 그 하나의 도토리 형태로 신께서 우리의 천재적인 능력 재능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작년 가을에 이 도토리들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큰 나무, 아람드리 나무, 수많은 잎과 수천 개의 도토리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토리 형태로 여러분께 신께서 하늘이 주신 잠재력, 가능성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보던 사진 풍경이죠. 자, 바로 우리 학교 뒷뜰에 있는 도토리 나무들입니다. 자, 이 나무들 선생님이 그 3월 말쯤에 와도 잎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정말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항상 그런 느낌을 해마다 항상 여러분 겨울에 이 나무들이 죽어있는 듯한, 왜냐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앙상한 가지들만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 여러분 4월 5월이 되면 이렇게 수많은 잎들이 나죠. 자, 여러분 맞죠? 이 가을이 되면 이제 이 수많은 잎들, 그 다음에 수천 개의 도토리 열매들이 열리는데 이 수만 개의 잎과 수천 개의 이 도토리 열매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그 한 알의 도토리에서 왔겠죠. 자, 우리가 이 도토리를 잘 키우면 이렇게 수만 개의 잎과 수천 개의 도토리 열매를 맺는 커다란 아람들이 나무가 되겠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천재적인 능력, 재능이 이 도토리 형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학교라는 교육기관, 교육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도토리 나무처럼 수만 개의 잎과 수천 개의 도토리 열매를 맺는 커다란 아람들이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도토리 잘 가꾸고 키워야 되겠죠. 자, 한 알의 도토리가 이 도토리를 잘 가꾸고 키우면 자, 이 도토리가 성장해서 커다란 아람들이 나무가 되겠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도 이렇게 학교라는 교육기관, 교육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그 링크된 동영상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오히려 여러분이 성장, 멈추는, 오히려 여러분이 소진되는, 도토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준다고 근대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말짱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도토리로서 수많은 나무니까 수천 개의 도토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커다란 아람들이 나무로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우리가 챙겨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소진되는 게 아니라 성장되어 가야 됩니다. 학교 교육기관이라는 이 교육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앞으로 진로 수업은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진되지 않고 성장해 갈 것인가,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장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의 우리 진로 수업의 주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본 영상들 있죠? 문서들 있죠? 파일들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능 만점 받은 김준영 오빠 이 형의 기사, 뉴스 기사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막노동 박진영, 자, 의대간, 수능 정시로 의대간 오빠 형 있죠? 자, 우리 박진영 군의 그 유튜브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황태석, 자, 노가다 포토그래퍼 황태석, 이 영상도 한번 다시 봐주세요. 그리고 김하온 BBC 인터뷰 동영상도 다시 보십시오. 대신 지금 요 도토리가 성장해서 커다란 아람들이 나무가 되는 요 틀에 맞춰서 한번 다시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자,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느낌도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필수는 아닙니다. 안 남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다시 지난번에 여러분이 게시판에 남겼던 여러분의 마음과 이번 요 도식에 따라서 성장이라는 이 도식에 따라서 지난번 자, 우리 링크된 첨부된 파일들을 보고 다시 한번 느낌을 적어보세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많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요 사진은 선생님이 교사휴게실, 그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가 있는 건물에 2층에 교사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 교사휴게실에서 선생님이 자, 키우고 가꾸는 실내 하단입니다. 선생님 겨울방학 때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 물을 주러 갑니다. 자, 이때가 2월 중순경이었는데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이렇게 꽃들이 활짝 펴져 있었던 거죠. 물을 주러 갔는데.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걸 보시고 와, 봄이 여기는 2월 초 2월 중순인데 벌써 봄이 왔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선생님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 얘기인데. 근데 선생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 이 실내 하단에 봄이 온 곳이 아니라 그 봄이 이미 이 안에 있었던 거라고요. 이 화려한 꽃들 어디서 왔을까요?
바깥에서 이 봄이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이 안에 이미, 이 하단 안에 이미 들어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선생님의 느낌, 그 느낌의 키워드 주제였습니다. 자, 주제 볼까요? 봄은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었다. 선생님, 이게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의 천재적인 능력, 재능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천재적인 재능,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친구들이 끄집어내는 거 한번 봅시다. 영상을 보며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됐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다. 하지만 이 꿈은 학교에서 찾은 꿈이 아닌 밖에서 찾은 꿈이다. 내가 꿈을 아직까지 못 찾았다면 나는 공부할 이유를 계속 못 찾고 방황했을 것이다. 학교는 꿈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 같지만 내 주위에는 아직도 갈피를 못 잡는 친구들도 많다. 왜일까?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공부 때문인 것 같다. 꿈을 강요하지만 계속되는 시험과 평가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까? 주말에 시간이 있지 않나? 아니다. 주말에도 숙제하고 평일에 못 잤던 잠을 자다 보면 이틀쯤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방학 때는 뭐하나? 방학 때는 학교는 안 가지만 학원이 바쁠 것이다. 내신 대비 선행학습 등 여러 할 게 아직 많기 때문이다.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지 꿈을 찾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다른 재능, 다른 성격, 다른 개성을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똑같은 수업을 들으며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길 바라는가. 06년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해에 새로운 교육법이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다. 처음이라 많이 부실할 수도 있겠지만 차차 시간이 흐르며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수학, 영어 1등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한 번쯤은 모든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내가 잘하는 게 맞는지, 졸업하면 뭘 해야 할까 등의 더 넓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내가 더 성장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제, 현재에 중심을 두지 말고 더 넓은 미래를 바라보자. 키워드 꿈. 자, 이 꿈. 이 친구가 꿈인데 이 꿈도 밖에서 들어온 걸까?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내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과제자료 영상을 보게 해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 영상을 보면서 나도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는 물고기인지는 아는가라고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코끝이 찡해졌다. 우리는 모두 나무에 올라가고 내려가려는 물고기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현실에 속아 현실을 부정하면서 남들 보기 좋게 로봇이 되어가고 있다. 자, 우리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인가부터 우리는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한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똑같은 모습이 되어간다. 마치 똑같은 로봇을 찍어내어 복사하는 공장의 상품처럼. 이런 현실이 너무 슬프다. 이를 애면하고 열심히 하자는 내 다짐.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계속 외치고 있다. 개성보다는 현실을 마주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현실에서는 개성 따위 소용없고 오직 실력이 중요하다고, 공부 실력이 좋아야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많이 말한다. 하지만 어항 속 물고기들도 똑같이 변해가고 있지만 각자 생김새가 다르고 각자의 개성이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똑같은 로봇처럼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의 완전한 개성은 바뀔 수 없다. 오늘 영상 자료가 참 뜻깊었다. 내 삶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키워드 개성, 주제, 과연 개성까지 똑같아질까? 이 개성,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내 안에 이미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느낀 점, 모든 사람들 부모 역시 공부를 잘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장래가 다양해지고 폭이 넓어진다 하였기에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몇십 년 더 산 사람의 말에 동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상에 나오신 분은 각자 개인에 맞는 교육을 요구하며 자기 주장을 펼쳐보았다. 정말 영상을 인상 깊게 봤다. 난 지금 누가 시키기에 공부를 하는 걸까? 지금 내 장래에 가까워지기 위해 내 힘으로, 내 주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 지금의 난 꿈도 없는 그냥 한 학생이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좀 더 자신만에 맞는 교육을 하거나 내가 할 수 있고 잘하는 재능을 찾으면 내 꿈을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즉 영상의 사람의 말은 이것이 아닐까. 자신과 맞지 않는 교육을 하기에 난 남들보다 못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바엔 자신에 맞는 학습을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게 더 낫다. 우린 교육, 우리의 장래에 도움을 준다는 어른들의 말로 아주 작은 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린 언젠가, 아니 미래에선 이 틀을 벗어날 수 있을까? 교육 틀, 키워드 아주 작은 틀.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외부에서 만들어진 어떤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꿈, 나의 잘할 수 있는 재능은 밖에서, 나의 밖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또 고민해 보세요. 느낀 점,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이 말한 것에 너무 동의하고 동감하는 감정을 느꼈다. 우리는 이제 등교 계약을 하면 수행평가를 보고 공부를 하다가 시험기한이 되면 시험을 보려고 또 공부를 하고 여름방학 때는 고등학교에 대비해 또 공부를 하고 이런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나는 왜 수행평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서 점수로 매겨진 점수로 고등학교를 가야 하지? 내가 왜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런 잡다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가족들한테 효도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줄곧 생각해왔다. 항상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공부뿐인가? 너무 지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포기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의 이러한 마음이 다시 불지펴졌다. 한때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재수 명단에 올라 생략 이런 말이 유연히 있었는데 이 말이 왠지 모르게 떠올랐다. 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따뜻한 곳인데 정작 지금 학교는 틀에 갇혀서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저항하지 않고 수긍한다.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정확히 하고 싶은 말은 수긍하는 것,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키워드는 복종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학교한테 한 번도 대들고 반항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면 수긍하고 학교의 말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조차도 말이다. 이 글의 주제는 나는 왜 복종하는가? 나는 나의 입장, 생각, 주장 이런 것들이 없나? 이다. 선생님, 이거를 보면서 김하원의 인터뷰 BBC 동영상이 생각나네요. 김하원이 깜지에는 에너지가 없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친구가 좀 제발 깜지 좀 써와라. 너 때문에 속을 못 듣는다. 이 말을 듣고 자퇴했죠. 그때 김하원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이 학생처럼. 깜지를 계속 쓰는 건 에너지가 없고 그거는 학교라는 감옥에 갇히는 거다. 어떠한 틀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그 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겠죠. 놀라웠다. 왜냐하면 그의 연설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연설이었고 거기에다가 매우 심도 있고 깊은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100년 전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이 학교의 교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나도 세계의 교육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다른 사람들이고 다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똑같이 대한다면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의 성장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은 내가 보기엔 매우 처참하다고 생각한다. 입시라는 걸 통해 어떤 사람이든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공부까지 해 좋은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교에 입학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 공부 외에 인정을 받으려면 밖으로 표출되어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사람들마다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험의 점수에 틀이 박혀 있는 것보다는 적성, 흥미를 찾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야 그의 인생은 행복하고 후회가 없을 것이다. 키워드,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개혁이다. 교육의 개혁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교육의 인식, 학교의 모습들을 개혁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들은 언젠간 존중받고 좋은 인생이 될 것이다. 주제, 왜 교육을 개혁하는가? 왜 교육을 개혁해야 되죠? 자, 이 친구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사람들마다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험의 점수에 틀이 박혀 있는 것보다는 적성, 흥미를 찾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야 그의 인생은 행복하고 후회가 없을 것이다. 자, 선생님 앞에서 했던 얘기죠. 자, 도토리, 그 다음에 자, 커다란 나무. 자, 이거 생각나죠? 네. 자, 다음 학생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주위에서 쉽게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창의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한국식 주입식 교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암기하고 잠도 줄여가며 공부하여 시험을 본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잘 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바로 나온다. 성적을 위해서다. 우리는 단 시험 성적 하나로 성실함을 평가받는다. 좀 억울한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시험 하나로만 학생의 성실함을 평가하는가? 그놈의 성실함을 지키려고 많은 학생들이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지쳐간다. 진짜 성실하고 시키는 거 다 아는 존재는 기계이다. 그렇기에 실제로 사람 대신 기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계속 받아간다. 학생들은 그냥 공부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 공부해 놓아야 나중에 편히 살 수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정말 이게 미래를 위한 것일까?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면서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능력 사회뿐만 아니라 당장 현재도 사회는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를 원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문제를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이지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정말 미래를 위한 교육이 맞는가? 키워드 창의력. 주제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자, 우리 선생님 여기 창의력. 다시 한번 창의력 내 밖에서 들어올까요? 내 안에서 있을까요? 창의력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밖에서 들어온 건 아니겠죠? 분명히 내 안에서 꺼내진 겁니다. 바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자, 여러분은 천재, 가능성, 잠재력으로서 하늘이 주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창의력인 것이죠. 자, 앞으로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창의력 끄집어낼 것인가? 천재적인 재능, 능력 끄집어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우리 진로 수업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의 마음, 그 마음의 키워드, 그 마음의 주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러분, 자, 공통점이 있죠. 친구들이 했던 얘기들, 뭐, 꿈, 창의력, 개성, 뭐, 이런 것들, 자,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자, 링크된 동영상을 보고 난 후 내 마음 안의 느낌을 글로 표현해 주세요. 그 느낌의 키워드를 찾아주세요. 그 표현된 느낌과 키워드를 가지고 링크된 동영상의 주제를 만들어 주세요. 진로 게시판에 느낌, 키워드, 주제를 작성해 주세요.